자, 여기에 또 다른 대결 전선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과 김웅 의원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두 의원 간의 신경전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의원은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웅 의원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젊은데 생각은 80대 노인네 같은 구태 정치를 하는 건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요, 이 복당 문제를 두고 초선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 홍준표 의원이 되레 거꾸로 노인네 같다라고 김웅 의원에게 초선 의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도 그때는 복당 움직임이 별로 없었죠. 네.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당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이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선 생각도 못한 암초를 만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어찌 보면 당대표 출마하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반대를 하는 게 김웅 의원이거든요. 네. 복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의원들,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비토 분위기가 강하니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의총에서 복당 청문회 열어달라. 그럼 거기서 내 얘기를 다 듣고 복당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상황에서도 사실 김웅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선배님의 과거의 그런 말과 행동 등으로 얼마나 우리 당이 많이 힘들었었냐.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복당하기 좀 어렵다는 취지 얘기를 하니까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홍준표 의원이 반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사실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쉽사리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초선 의원들의 그런 목소리도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나는 이랬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이미지도 계속 주어가면서 네. 이 문제는 그렇게 단시간 안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나와서 이걸 주도를 해야지 아하, 지금 그렇죠. 현재는 말 그대로 시동을 거는 단계다. 알겠습니다. 시동을 거는 단계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일정한 그냥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말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정도로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당 대표가 빨리 선출돼서 당 대표가 이걸 정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는 누가 될까요? 지지도 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이준석, 그리고 주호영 의원에 이어서 4위로 지금 김웅 의원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당대표 선출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보다는요, 당원들의 의견이 사실은 훨씬 더 반영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경우요, 당원 투표가 70%, 그리고 여론조사가 30%로 이 두 개를 합산해서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지금 당 대표를 선출하는 룰, 방식 자체를 조금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율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느 변화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영남권 중진 의원들, 뭐 예를 들어서 주호영 원내대표나 아니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당내 기반이 좀 튼실하죠. 네. 그럼 당연히 당원 투표 비율이 높아야죠. 그렇죠. 그죠? 그분들한테 그게 유리한 거고, 뭐 김웅 의원이나 아니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뭐 물론 이준석 의원은 본인은 그냥 결정된 대로 따르겠다 네.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이제 젊은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 당내 기반이 별로 없으면 아무래도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죠. 일반인들의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 좀 신선하게 다가올 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은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할 때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단일화는 다 이제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죠. 네. 국민들의 뜻과 당의 뜻이 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 집권을 위해서는 그런 의미로 어느 정도의 좀 고민은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어쨌건 이 룰을 바꾼다는 건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네. 일단은 지금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기존에 뭐 어찌 보면 당원 투표를 민주당처럼 거의 사실상 90%를 올리자는 얘기까지 지금 중진들은 나온단 말이죠. 네. 아마 원래 지금 현재 당원 당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뭐를 바꾼다 그러면 더 시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래 정해진 대로 또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관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당 측에서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권 원로로 통하는 유인태 전 의원이요 바로 이 인물이 국민의힘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콕 집었습니다. 누굴까요? 들어보시죠. 우리 같으면 이준석 최고보다는 나경원 얼굴이 당의 얼굴이
되는 게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환영하겠죠. 그럼 이준석 대표, 김웅 대표가 더 떨리는 존재입니까? 당연하죠. 그쪽이 되면은 상당히 위협을 느껴야 될 거예요. 추 교수님, 예. 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건가요? 아니 이게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럼 다른 사람이 되는 거는 좀 껄끄럽다, 좀 부담스럽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쇄신과 혁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을 제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최고가 되면 결국은 젊은 쇄신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도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혁신과 개혁이라는 부분에 더 방점이 찍힌 부분이 있고요. 네.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지금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되게 되면 도로 한국당 돌아가는 거 아니 이런 비판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미국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예전에 있는 홍준표 지금 전 대표도 입당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 당의 색깔이나 이미지 자체가 예전에 도로 한국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분석으로 따르면 결국 새로운 피, 쇄신 이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